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행해도 될까요? 네, 혹시 카메라를 지원하는 PC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시면 카메라도 좀 켜주세요. 저도 선생님들 얼굴 뵙고 싶습니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미어 활용 교육을 맡은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틀째 지금 어도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틀째인 프리미어 활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기초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활용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좀 앞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들어오셨던 분도 계시고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다가 나중에 뭐 기초 교육이 공유가 될 예정이래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는요, 영상 편집 툴이에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포토샵은 사진 편집, 영상 편집은 프리미어. 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촬영된 영상과 사진, 사운드를 종합해서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주는 게 프리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프리미어의 기능은요,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이어 붙이고, 뭐 장면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효과를 주고 자막을 주고 뭐 프레임도 넣고 배경음악도 넣고 나레이션도 넣고 효과음도 넣어서 하나의 영상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는요, 제일 처음에 실행했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파일과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데요. 원본의 형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프리뷰 형태로 임포트해서 편집한 다음에 나중에 실제 원본 영상의 효과를 적용해서 렌더링 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과 소스 파일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실제 원본 영상은 가벼운 프리뷰 파일로 링크시켜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하기 전까지는 원본 영상의 위치나 이름을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프로젝트 파일은 이따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워크 스페이스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퀀스 파일, 그 프로젝트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비디오의 공비디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디오를 녹화하는 공비디오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 공비디오 안에 뭐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음악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한 작업 공간을 그냥 시퀀스라고 한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실행하고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시퀀스를 작업한다라는 건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상들을 가져와서 작업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가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퀀스는 작업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업 공간을 프리미어에서는 다양한 카메라 영상 규격에 맞는 시퀀스들을 제공을 해줘요. 프리셋으로 제공을 해줘요. 내가 카메라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캐논이든 뭐 그런 브랜드는 알 수 있지만 레드 카메라 카메라에 되게 많은 카메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카메라에 맞는 영상 규격들을 이렇게 프리셋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해도 이 프리셋에서 한 번만 선택해도 시퀀스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제공하는 그 자동으로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클립을 가져와서 걔를
시퀀스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이따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제가 이거는 이론적인 것들, 오늘 교육할 내용들을 정리한 파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러한 이론 내용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활용교육에서는요.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자 파일 가져오고 타임라인에서 편집하고 뮤직비디오 영상 만들고 뮤직비디오 영상은 안 만들 거예요. PIP 영상 만들고 타이틀, 합성, 내보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하면서 영상 그 편집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를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웰컴 페이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오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게 어도비사에서 굉장히 좋은 게요. 글로벌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내에서 튜토리얼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실습형 튜토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일을 가지고 오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튜토리얼들을 이렇게 세션별로 이렇게 짤막짤막한 영상과 함께 그리고 실습할 수 있는 파일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내용들은 여기 튜토리얼 통해서도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그 프리미어 식구 중에 프리미어 러시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프리미어 러시라는 제품도 마찬가지 영상을 편집하는 툴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카메라, 핸드폰으로 많이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상 촬영한 것들을 그냥 카메라, 핸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프리미어 러시 앱을 통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영상을 편집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편집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러시에 저장돼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이 프리미어로 가져와 가지고 더 세밀한 편집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을 가지고 오는 메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러시와 프리미어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러시 제품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 같은 경우에는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요. 모바일 앱이나 데스크탑 앱, 그리고 태블릿 앱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도비 사이트, adobe.com 컴으로 들어가시면 이 러시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 그냥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러시, 어도비 러시라고 입력을 하시면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핸드폰 없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한번 써보시고요. 애들이랑 같이 그 러시를 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러시도 여기에 보시면 기능이나 학습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쭉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쵸?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의 이름을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테스트라고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쓸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에 저장될지를 여기 위치에서 지정을 해주는데요.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 폴더를 하나를 만들고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요 테스트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줄 거거든요. 테스트를 하는 프로젝트 파일로.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쭉 보시면 네, 뭐가 있는데요. 그냥 이대로 설정해 놓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는데 어도비에서 그 GPU 가속되는 그 그래픽 카드 가속화되는 그 메모리 카드를 지원하는 메모리 카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내가 영상을 편집할 거다 그러면 시간 코드라고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거다 그럼 프레임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표시 형식은 오디오 표시 형식은 오디오 샘플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작업하시면 되십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자 이게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프리미어를 실행했을 때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되게 어둡죠? 네, 깜깜해요. 왜 그러냐면요.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컴퓨터 작업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밝으면 눈의 피로도가 되게 높대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자체가 어두운 거고요. 이 화면 자체가 너무 어둡다 그러시면 환경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밝게 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모양에 보시면 밝게 이런 식으로 빼주실 수 있어요. 밝은 게 더 괜찮은 것 같죠? 네, 저 밝게 놓고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밝게 놓고 작업을 할게요. 오, 잘 보이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환경 설정에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 아래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이제 소스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소스들을 뭐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사운드, 그다음에 뭐 포토샵 파일, 일러스트 파일, 여러 가지의 파일들을 다 가져다가 여기다 놓고요. 자, 그 소스 파일들을 가져다 놓고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이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소스를 가지고 오고 그 소스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스 모니터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간단한 가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소스를 끌어다가 타임라인에다 배치하게 되면 이제부터가 편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편집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시퀀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타임라인이 하나의 시퀀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영상 클립을 끌어다가 타임라인에다가 가져다 놓잖아요. 그럼 영상 클립과 동일한 설정 값을 가지고 시퀀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시퀀스를 그 어려운 프리셋 뭐 필요 없고 어려운 설정값 필요 없이 얘가 자동으로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내가 완성한 거는 프로그램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더블 클릭하셔서요. 이제 파일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요. 파일 가져오기에서 영상 파일 얘는 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를 가져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영상 파일이 하나가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패널 안에서도 영상 클립이 어떤 영상 클립인지를 그냥 첫 화면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스크롤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해보면 이게 영상이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어떤 영상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요. 이렇게 커서를 꽝 찍어주시면 얘가 밑에 스크롤 바가 보이거든요. 그 스크롤 바를 움직여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찍어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소스 모니터에서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 소스가 어떤 소스인지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다른 파일들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안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또 열기창이 뜨거든요.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뭘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을 한번 가져올게요. 이미지, 폴라로이드라는 이미지 파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미지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퀀스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요. 하나의 영상을 각각의 이미지 파일로 내보낸 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한 100 몇 장 되는 것 같은데 149장으로 되어 있는 1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자, 옵션 부분을 보시면 이미지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그냥 하나의 이미지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냥 얘 클릭하고 가져오게 하면 되는데 이 한 덩어리 시퀀스 한 장부터 150장을 다 가져올 거다. 그러면 이미지 시퀀스를 체크하고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얘가 그냥 이미지로 오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와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자, 영상이요. 여러 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지나가면서 그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시퀀스 파일로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SD 파일을 한번 가지고 올 거예요. PSD 파일은요. 포토샵 파일이에요.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이거든요.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는 레이어를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레이어의 그대로 레이어를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선택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병합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개별 레이어로 해가지고 나는 열기구 이거는 필요 없어. 나 나무만 가져갈 거야. 그러면 다 지워.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언더. 초록색 들어간 것만 체크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폴더로 들어오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선택한 그 레이어만 이렇게 가지고 오게도 돼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들을 이렇게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도비사에서 포토샵도 어도비 거고요. 프리미어도 어도비고 일러스트도 어도비잖아요. 그래서 AI 파일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일러스트 파일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고 포토샵 파일도 쉽게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파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온 파일들을 보시면 아시는 거와 같이 폴더 이렇게 폴더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영상이고 이미지고 얘도 이미지 파일이지만 네, 연속된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상을 편집할 때는요. 몇 개만 가지고 영상을 편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면마다 컷 엄청 많은 양의 영상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파일을 관리할 때는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서 이 패널 안에서 관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폴더로도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는 여기에 있는 하단에 있는 새 저장소라는 버튼을 눌러서 폴더별로 구성을 해서 자료를 클립들을 보관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패널들이 너무 답답해요. 모니터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ESC 밑에 있는 이 물결 키보드가 있어요. 걔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패널을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패널을 선택됐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패널에 파란색으로 선택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널을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클립들을 가지고 왔으면 이 클립들을 배치해서 작업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다들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이 클립을 가져다 놓을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걔는요 시퀀스라는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퀀스는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시퀀스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보시면 카메라에 대한 프리셋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이 영상이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작업이 됐는지를 내가 프리셋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버튼 작업 공간을 내가 만들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해야 됐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요. 나는 이런 거 너무 복잡해. 얘가 왜 자꾸 안 되는지 모르겠네. 네. 얘가 왜 안 보이죠? 네. 네. 지금 저는 맥을 사용하지만요. 단축키가 조금 다를 뿐이지 윈도우랑 똑같아요. 네. 같아요. 잠깐만요. 네. 근데요. 봤는데 왜 나랑 작업 공간이 다르지? 레이아웃이 다르지?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학습, 어셈블리, 편집, 색상, 효과, 뭐 오디오, 그래픽, 캡션 뭐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자, 이게요. 내가 영상을 편집을 할 거다 그러면 편집에 맞는 인터페이스로 구성을 해준 거고요. 색상을 적합한 인터페이스, 뭐 효과를 적용할 때 적합한 인터페이스, 뭐 오디오 작업할 때 적합한 인터페이스. 많이 주로 사용하는 패널들로 이런 식으로 배치만 바뀐 거지. 네. 안에는 구성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집에 두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윈도우냐 맥이냐의 차이는 아니고요. 저 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네, 저와 동일한 화면에서 작업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이제 시퀀스를 만들어 줄 거잖아요. 이 영상에 맞는 시퀀스, 작업 공간 동일하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 타임라인에다가 끌어다가 놓으면 이 영상 클립과 동일한 시퀀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딱 맞는 이러한 시퀀스가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작업 공간이 생긴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얘하고는 동일한데요. 얘는요, 그냥 영상인 거고요. 얘는요, 시퀀스라는 아이예요. 보시면 이쪽에 파란색으로 붙어 있는 요 아이콘이 좀 다르죠? 그렇죠? 얘는 비디오 그 필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인데 얘는요, 뭔가 쌓여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얘가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영상이나 뭐 오디오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쌓아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작업 공간을 뜻하는 시퀀스의 아이콘이고요. 얘는 그냥 영상이에요. 영상 클립. 자, 얘는 이미지예요. 얘도 이미지고. 얘는 그냥 폴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퀀스도 시퀀스 안에 다른 또 다른 시퀀스를 놓고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 안에 이 하나의 시퀀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업 공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작업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하나예요. 최종 나오는 시퀀스는 하나지만 그 시퀀스 안에 들어가면 뭐 첫 만남 했던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릴렉스 하면서 할게요, 제가. 네. 그래서 여러 장면 컷 따로따로 시퀀스를 작업한 다음에 그 시퀀스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시퀀스에 작업해서 마지막 최종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 시퀀스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가지고 편집을 해줄 거예요. 편집을 해줄 건데 타임라인에서 커서를 꽝 찍어주시면 이렇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영상이 너무 지루해요. 너무 느려. 좀 빠르게 재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얘를 속도 및 지속 시간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얘를 통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100%보다 지속 시간이 지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속도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늘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플레이되는 시간이 줄면요. 아무래도 클립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클립 길이는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재생 속도는 되게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약에 원래는 얘가 55초짜리 영상인데 얘를 만약에 얘를 20초짜리로 바꿔줄 건데요. 20초짜리로 바꿔줄 때 어떻게 바꿔주냐면 지금 여기에 단위가 있죠. 앞에 00, 세미콜론, 또 00, 이거 콜론, 이게 콜론이죠. 시간을 표시하잖아요. 그쵸? 요 앞에는 시간, 분, 초,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9프레임 되면 하나에 1초가 올라가는 거예요. 29장 되면 1초.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얘를 20초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시면 20하고 00 눌러주시게 되면 20초를 입력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1분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1분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1, 0, 0, 0, 0 이렇게 1분. 그러니까 앞에 건 신경 쓰지 말고 뒤에 것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7초의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700 해주면 돼요. 7초.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 20초의 프레임을 만들고 20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20초, 200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20초짜리로 줄어들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때요? 클립도 아까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짧아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네. 짧아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플레이 시켜 보시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Z에서 얘를 시간을 오히려 늘려주는 거예요. 지속 시간을 늘려주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 영상 클립이 늘어나면서 플레이 속도가 느려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나는 이렇게 그냥 오른쪽 마우스에서 이렇게 늘려주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조금 편집을 해주고 싶어. 그럴 때는요. 얘를 오른쪽 먼저 그 속도보다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클립에서 내가 잘라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그냥 앞쪽을 지워줘야 된다. 앞쪽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네, 옮겨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잘라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나는 중간 부분도 편집을 해주고 싶어. 필요 없어. 이 부분 삭제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 중간 부분도 삭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클립과 클립을 잘라줘야 되는데 그 잘라주는 거는 왼쪽 도구에 보시면 자르기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타임 막대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커서를 꽝 찍어주시면 클립이 2개로 분리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만 필요해. 그러면 여기도 딸깍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요 부분을 지워줄 거야.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부분이 지워졌는데 보시면 클립과 클립의 그 영상은 제거가 됐지만 요 공간은 남아있어요. 시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검정색 화면으로 시간은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 공간도 제어해줘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잔물결 삭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컷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도 잘라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을 앞뒤 자르고 앞뒤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잘라줄 수 있고 중간은 이 클립을 자른 다음에 잘라줄 수가 있는데 보통은요 이렇게 면도칼로 도구를 이용해서 자르지 않고요 단축키를 사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 부분을 지워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타임막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시키다가 나 이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 플레이가 멈춰요. 그때 컨트롤 K를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잘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영상이 여기까지야. 나 여기까지 지워줄 거야. 그럼 컨트롤 K 누르셔서 이 부분을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딜리트 키 누르면 아까 공간도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Alt 딜리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공간까지 다 삭제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따로 한 번 더 지워주지 않아도 Alt 딜리트를 누르면 공간도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컷 편집하는 방법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플레이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클립 키프레임 표시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빠르게 재생하고 싶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멈춰있게 하고 싶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역재생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키프레임 표시로 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속도를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요거에 대한 속성은 요 효과 컨트롤이라는 이 패널에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시간 다시 매핑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타임 트랙이 비디오 트랙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하나의 레이어 작업처럼 얘도 트랙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이 들어와 있는 첫 번째 트랙을 조금 넓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 트랙과 트랙 사이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 마우스로 이렇게 살짝 이동해 주시게 되면 넓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시간 다시 매핑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가운데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선을 위로 쭉 올려주시게 되면 재생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이 선을 아래로 쭉 내려주게 되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클립의 길이가, 그쵸? 길이가 늘어났다는 거는 속도가 되게 느릿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를 줄여줬다라는 거는 얘가 재생이 빠르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를 이번에는 어느 구간별로 표시를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난 여기부터 여기까지 트럭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빠르게 재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키프레임이라는 거를 삽입해 줄 수 있어요. 시간을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에 이러한 동작으로 가게끔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좀 빠르게 지정하고 싶어. 여기까지 키프레임을 지정하고 싶어. 그러면 키프레임을 찍고 나서 속도를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이 구간에 대해서만 빠르게 재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여기 부분부터 여기도 다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여기까지는 자 내가 잠시만요. 느리게 재생하고 싶어. 그러면 잠시만요.
네, 다시 잡아볼게요, 제가. 네. 자, 여기 구간까지는 자, 느리게 재생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 클립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이 될 거고, 그리고 뒷부분은 느리게 재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구간에서는 자꾸 잠시만요. 네, 정지 화면을 만들고 싶어. 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싶어. 그러시면 Alt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원하는 시간까지 정지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버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역재생을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도 키프레임을 주고 컨트롤만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여기 구간까지는 역재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아까 슬라이드 제공해준다는 이 파일에 제가 단축키랑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네, 여기에요. 자, 얘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일 게 아니었는데 많이 들여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네,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했다. 그러면 이 영상 편집한 위에다가 저는 조금 액자 같은 거를 씌워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폴라로이드라는 이미지를 끌어다가 제가 이렇게 배치를 시키게 되면 이 폴라로이드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폴라로이드가 너무 커서 지금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를 위에다 올리고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폴라로이드 이미지가 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긴장했어. 네, 제가 지금 멘붕이 왔어요. 아까 요거 하면서 다시 릴렉스. 네. 자, 이 이미지가 지금 그냥 JPG 화면이다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갖고 올게요. 요걸로 가져올게요. 자, 이 TV거든요. TV 얘를 가지고 와서 배치를 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폴라로이드는 지우고요. 타임막대 여기다 위치해 두고 이 TV를 위에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 TV 이미지다 보니까 이미지에 대한 영상 시간이 재생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10초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얘를 아까 속성 패널 있죠. 네, 환경 설정 패널, 환경 설정 메뉴에서 여기에서 타임라인 부분에 이 스틸 이미지 지속 시간을 내가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내가 지정한 거 말고 직관적으로 타임라인에서 땡겨서 작업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 시간을 늘려놓은 다음에 이 영상을 요 안에 맞게끔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효과 컨트롤에서 비율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이미 영상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는데 위에 있는 레이아웃이 위에 이게 TV가 배치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위에 있는 거를 잠깐 잠궈 주시면 돼요. 여기에 보이는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잠궈 주시고 비디오 이 트랙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크기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비율 지정이 비율 조정 부분이 균일 배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원하는 사이즈로도 해주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해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죠. 영상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고려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배치하고 이미지도 위에다 올리고 하나의 영상으로도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너무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자 이제 영상 전환 효과를 한번 화면 전환 효과, 비디오 전환 효과를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전체 다 지울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네,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전에 시간을 10초로 해놨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파일에서 환경 설정에서 타임라인의 지속 시간을 얘를 5초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배경음악도 가져올 거예요. 이미지를 끌어다가 타임라인에다 배치하면 그 이미지와 동일한 타임라인이 만들어질 거고요. 시퀀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음악 파일도 오디오 트랙에다가 가져다 놔야 되는데요. 지금 V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디오 트랙이고요. 이 밑에 있는 A1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오디오 트랙이에요. 그래서 얘를 오디오 트랙 있는 데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플레이를 시켜주시면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안 들려요. 선생님은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디오도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트랙에다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여기다가 배치하고자 한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그냥 다른 영상을 또 이렇게 갖다가 붙이게 되죠. 또 다른 이미지도 붙이고 또 다른 것도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게 되는데 영상을 이 오디오는 좀 뺄게요.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가지고 재생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하게 영상이 이렇게 끊기면서 전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전환되게끔 해주고 싶어요. 클립과 클립 사이에. 그럴 때는요. 여기에 효과 패널을 들어가시게 되면 비디오 효과가 아니라 비디오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전환. 거기에 보시면 디졸브, 3D 동작, 몰입형 비디오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교차 디졸브거든요. 앞뒤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처음에는 거목해 서서히 시작했다가 서서히 끝나게끔 어둡게 종료되게끔 하는 그런 효과들을 쓰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는 3D 동작이라고 해서 뒤집기 효과라든가 이러한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도 적용해 주실 수 있는데요. 장면 전환하는 효과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트랙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환 효과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얘도 밀기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얘에 대한 효과를 컨트롤하는 부분은 효과 컨트롤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구간을 좀 앞쪽에서 효과가 많이 보여지게끔 해줄 거다. 아니면 효과가 좀 길게 지속될 거다. 속도를 좀 더, 효과를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임을 조정을 하셔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장면 전환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미지지만 영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왔지만 영상도 넣을 수 있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이미지가 좀 잘렸죠. 그럴 때는 이 효과 컨트롤에서 비율 조정 부분을 조금 늘려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영상을 맞춰주시면 돼요. 얘는 줄여줄게요. 네. 얘는 줄여주고 얘는 다시 늘려줘야겠죠. 아까 잘못했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걔를 클립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얘는 줄여줄 거야.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줄여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뭐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되면서 오디오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앨범, 음악 앨범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PIP 영상이라고 해서 픽처 인 픽처거든요. 보시면 내가 여기다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필름 이미지랑 네. 그다음에 영상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우선은 필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시퀀스로. 이 필름에다가 네. 영상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나를 배치할 거고 두 번째 영상도 뒤에 위에다가 동일하게 네, 막 시간이 그러니까 더 초조하네.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픽처 인 픽처가요. 사진 영상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가 버라이어티 쇼 같은 그 프로그램들 보시면 동일한 시간대에 영상들이 쭉 같이 한 화면에 보여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각각의 영상을 이런 식으로 동일한 시간에 함께 재생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영상들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대에 동일한 영상들을 다 배치를 해서 네, 이렇게 영상 픽처 인 픽처라고 해서 네, 이러한 영상들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합성이라는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합성이라는 효과를 줄 건데요. 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 크로마키 영상을 제가 또 가져올게요. 네, 블루 스크린이라든가 저도 뒤에 파란색 스크린에다가 지금 놓고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린 스크린이라든가 아니면 블루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놓고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색깔을 빼서 합성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프리미어가 되게 완벽하게 구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끌어다가 저는 위에다가 요 돈 떨어지는 이 영상을 배치를 해줄 거예요. 얘를요. 근데 너무 영상이 커서요. 얘를 조금만 줄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네, 돈 떨어지는 그런 영상인데 이 영상에 그린 스크린을 네, 빼서
이 영상과 뒤에 영상을 합성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효과 패널에 보시면 이번에는 비디오 전환 효과가 아니라 비디오 효과에 있어요. 거기에 키잉이라는 게 있고요. 키잉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울트라 키라는 게 있어요. 울트라 키라는 거를 아까 그 돈 떨어지는 영상 있죠? 네, 여기 크로마키 영상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네, 이 울트라 키라고 해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키 색상을 스포이드를 집어서 스포이드로 이 초록색 부분을 집어주시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가 되면서 이러한 영상을 합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을 하거나 뭐 하얀색 스크린에서 촬영하거나 뭐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한 것들을 빼줄 때 이 울트라 키를 이용해서 이 스포이드만 이용하시면 쉽게 색깔을 빼서 적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합성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 텍스트 부분을 할 거예요. 텍스트를 작업을 할 때는 맨 밑에 보시면 툴바에 T, 문자 도구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 보시면 레거시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앞부분에다가 텍스트를 써줄 건데요. 스틸, 움직이지 않는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제목으로 이렇게. 자, 그럴 때는 그냥 커서를 꽝 찍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폰트를 제가 영문으로 바꿔놔가지고 그냥 쓸게요. 아무거나. 영문만 지원되는 폰트라서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자 속성을 이용해서 글자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정렬 상태, 그 다음에 줄과 줄 사이의 간격, 뭐 이런 것들 옵션들을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더 세밀하게는 오른쪽에 보시면 네, 여기에 속성 값을 이용하셔서 쉽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글자에 대한 색깔은 요 안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제목을 넣어주겠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배치시키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를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저는 그러면 뉴스 자막처럼 흐르는 텍스트를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 만들기에서 레거시 제목에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이번에는 글자 색깔을 노란색으로 지정하고요. 크기는 조금 작게 해서 이동 도구로 해서 그냥 내가 아래쪽에 하단에다가 배치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롤 크롤이라는 그 옵션이 있어요. 롤 크롤 옵션에서 얘를 왼쪽 크롤로 바꿔주고 선택해주고 왼쪽에서 흐르게끔 할 때, 그리고 오른쪽에서 흐르게끔 할 때, 그 다음에 롤은요, 그 엔딩 크레딧처럼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막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해놓고 화면 밖에서 시작하고 화면 밖에서 종료하게끔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그냥 X 하고 나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뉴스 자막이라고. 그럼 그 위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트랙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배치시키게 되면 이렇게
흐르는 자막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그렇죠? 자, 내가 자막을 느리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조금 늘려주시면 돼요. 시간을 좀 늘려주시게 되면 느리게 재생이 될 거고요. 줄여주시게 되면 빠르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내가 이렇게 내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요, 이제 내보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보내기 하는 건요, 파일에서, 자, 내보내기, 미디어를 선택하시면 내보내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최종적으로 영상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완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내보낼 때 내가 이 파일 포맷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형식을 통해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H.264 코덱을 이용해서 MP4 파일로 내보낼 거야? 아니면 AVI 파일로 내보낼 거야?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형식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H.264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따로 코덱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냥 H.264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MP4 파일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가 저장할 위치를 지정을 하고요. 파일 이름은 여기에서 별도로 내가 작성한 파일명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하단에 대기열이랑 내보내기 버튼이 보여지시는데 이 대기열 부분이 내가 MP4로만 내보낼 게 아니라 뭐 이미지 파일도 내보내야 되고 뭐 AVI 파일로도 내보내야 되고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내보내야 할 때에는 대기열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MP4로만 내보낼 거다 그러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보내 주시게 되면 얘가 인코딩을 합니다.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지정했던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곳에 테스트라는 곳이 아니었네요. 바탕화면만 지정했나 봐요. 이렇게 완성이라는 영상이 내보내기가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영상이 완성된 영상이 이렇게 MP4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편집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완성된 거는 이렇게 MP4라든가 뭐 JPG라든가 내가 영상 포맷에 맞게끔 내보내기 하셔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 파일과 소스 파일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파일이라고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프로젝트 패널부터 해서 소스 패널, 뭐 타임라인 패널 다 활용을 하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혹시 지금까지의 교육 중에 문의사항을 Q&A에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구멍이 뚫는 거 알려달라고 하신 게 그거죠. TV 이미지, 그쵸? 네.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실 때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걔를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뚫린 알파 값까지 가지고 저장을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PNG 파일로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은요. 검색을 해요. 그냥 구글에다가 TV 하고 PNG TV라고 하지 말까요? 사진. TV 할까요? TV. 그다음에 PNG.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미지 검색 부분에서 이렇게 얘네들을 가져와요. PNG를. 뚫려 있는 아이를. 네. 그래서 PNG 파일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용으로 쓰는 거는 저작권과 관련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저작과 관련된 것들은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뚫린 이미지를 네, 저장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앞부분에서 시간을 조정을 잘 못해가지고 뒤에가 자꾸 안 돼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도비에 튜토리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